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이전까지 7회 연속 금리 인상 흐름에는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앞으로 추가 인상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결과입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뭐 총재도 국내 상황을 좀 봐가면서, 그러니까 1월달에 언급을 했더라고요. 좀 금리를 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지금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 금리가 올라갈 분위기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만약에 미국에 의존을 했다면 금리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5.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5니까 이대로 두면 그냥 2%까지 이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죠, 지금 미국이? 미국이 지금 4.75니까 아하, 예. 여기서 원래는 한 5%까지 올리고 마감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2월 들어와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5.5가 지금 대부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미국의 금리 차가 1.5 이상은 벌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도 좀 약간 우려는 좀 됐었는데 다만 지금 1월 달에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나 뭐 그런 대외 여건보다도 국내 여건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게 좀 밝혔었고 아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뭐 증권가에서도 이번에 좀 동결할 걸로 대부분 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지금 아까 나온 속보를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으로 낮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물가도 중요하긴 한데 경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심각하다, 경기가. 네, 그만큼 동결했다는 건 국내 경기가 그만큼 좀 불안하다. 특히 내수 쪽이 그런 좀 반증이 아니었나. 그래서 경기도 좀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번에 좀 이 동결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 성장률 정도면 이건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뭐 경기 침체 정도의 성장률인가요? 2% 이하면은 굉장히 낮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1.9에서 2%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예. 그 미치니까 보통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무조건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죠. 물가는 5%에 가 있는데 예. 물가 잡자니 금리 올리다가는 성장률이 0%대로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경기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경제 성장률 한 2.4 정도로 지금 제시를 했지만 일단 당장 올해가 문제고 또 올해 지금 한 가지 더 문제가 1월 달에 정부 정책 목표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게 부동산 PF 문제거든요. 이대로 두면 지금 만약 금리를 또 올린다면 물가만 생각하다가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에 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죠. 최근에 금리가 좀 안정화는 됐었잖아요, 한때. 그러다 지금 다시 국채 금리가 좀 미국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려버리면 부동산 또 PF 문제가 또 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좀 부동산까지 신경을 쓰면서 지금 동결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별로 이제 대출해주는 거액의 대출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물가 상승률은 몇 퍼센트죠? 3.5%로 약간 낮췄던데 물가는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인가요? 네, 왜냐하면 사실 금리를 바로 올린다고 이게 잡히는 게 아니고 몇 달 후에 이렇게 레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7개월 7번 연속 올렸잖아요. 그 효과들이 아마 올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더 반영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좀 최근에 물론 환율이 다시 올라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작년 하반기에 환율이 막 1,400원 할 때에 비교해 보면 이 1,200원대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당연히 안정적이고 오늘 또 국제유가 확인해 보니까 73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다시 100달러 가지 않을까 하반기 우려는 하지만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지금 생각보다 그게 크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결과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유가라든가 에너지 가격,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에너지 가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한 3.5로 낮췄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공공요금들이 인상이 또 많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거기서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공공요금 또 인상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분위기고 왜냐하면 공기업들 적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 또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순차적으로 반영됐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가장 큰 축이 환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이슈가 완화됐고 유가가 안정화됐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 물가 전망률을 좀 예. 낮춘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이제 민감한 물가 중에 하나가 바로 주류인데요. 네. 주류가 이제 오른다 그러고 소주가 이렇게 되면 한 병에 6,000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너무 체감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필품은 물론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드시는 뭐 기호식품이라고도 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물가 올라가면 가뜩이나 지금 최근에 이제 가처분 소득에 대한 좀 부담이 크잖아요. 지금 이 오늘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물가 그러니까 지금도 1월 물가 보니까 5%가 넘었더라고요. 네. 네, 네. 이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가 꺾이지 않으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기호식품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소비는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내수 경기에도 타격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좀 금리 동결까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주류값이 뛰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세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세금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죠. 예전에 이제 원재료요. 농산물 예. 같은 거라든가 이런 이제 원재료들이 좀 올라가고 또 최근에 어쨌든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이제 각종 비용들 사실 뭐 꼭 그런 원재료 비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인건비도 이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 주류도 그렇겠지만 그 가장 심각한 게 그 조선업종이잖아요. 조선업종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업들 예.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가 상승 시기에는 이제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심각한 것 같던데 점점 더 폭이 커지고 무역 전망은 지금 우리 수출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5개월째 수출이 역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네. 제일 문제가 사실 반도체 같아요. 예. 반도체가 지금 역성장 폭이 뭐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40%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출이 아예 안 되는 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중국 때문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아마 절반 정도가 아마 중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했지만 아직은 지금 소비가 많이 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늘어나겠네요, 근데. 근데 향후에는 좋아지겠죠. 뭐 한국은행 총재도 하반기에 아마 우리나라 경기 좀 회복될 것 같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콕 집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인데 근데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2분기까지는 아직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게 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지금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12개월째니까 예. 1년 내내 지금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적자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월달 제조업 취업자도 15개월 만에 감소를 했고 거기다가 소비 심리도 지금 100 이하로 떨어진 지가 지금 벌써 9개월째인데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을 봤을 때는 오늘 뭐 시장이 좀 올라가고 최근에 좋아서 시장을 보면 이런 게 좀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주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향후에 전망을 이제 반영하니까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현재 상황은 사실상 내수도 안 좋지만 수출 경기도 지금 아직까지는 돌아서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지난해보다는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불안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고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오늘 동결을 했는데 네. 동결 기조가 계속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2월 금통위는 대부분 동결로 봤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인상할 거다. 아니면은 이제 그 미국의 흐름을 보고 예. 또 판단을 해서 뭐 동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좀 의견들이 좀 팽팽한 수준이라. 근데 결국엔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겠죠. 예. 그게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통방문에서도 나왔던 건 뭐냐면은 긴축 기조 이제 대해서는 이어가는 흐름은 맞는데 대외 상황이나 이런 그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통방문은 그냥 긴축 기조 이어간다. 그냥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 아까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대외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경기나 부동산도 좀 신경을 쓰겠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보면은 동결 쪽이에요, 거의 분위기는. 근데 이제 이창규 총재가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약간 매파적 발언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일부 하고 있어서 일단 기자회견 내용까지는 예. 봐야만 좀 판단이 가능하지만 통방문 내용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동결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방문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적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FMC에서도 이제 그 이제 기준금리 결정할 때 네, 이제 네. 성명서 나오잖아요. 네, 뭐 네.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직접 들려드릴 거고요. 이게 참 미국 경제 뭐 역설이라고 할까? 미국 경제가 약간 좀 경기가 꺾여야 네네네. 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래야 이제 또 우리 환율도 좋아지고 우리도 이제 또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경기가 꺾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네. 노 랜딩의 공포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던데 왜 이렇게 미국 경기는 계속 좋은 겁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고용 때문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흔히 뭐 화폐 현상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물가가 오르면 어쨌든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가지만 결국은 매출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격 올려버리거든요. 예전보다 좀 덜 팔더라도 일단 매출액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고 또 고용도 지금 굉장히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민자를 그동안 또 약간 막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인력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사실은 뭐 경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거보다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이 빅테크들이 뭐 해고를 하지만 빅테크보다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 쪽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지금 미국의 리쇼어링이라고 지금 공장 중국에 있는 거 미국에 지어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미국에 오면 보너스 줄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업 인력들이 지금 구인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고용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고용만 보다 보면 미국 경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데 실제로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제조업 경기라든가 지표들 보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는 좋아요. 네. 사실 이건 뭐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니까 리오프닝하면 서비스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제조업 경기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ISM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50 이하면은 침체라 그래요. 작년부터 계속 50 이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는 왔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되게 좀 헷갈리는 게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도 미국이 이제 노 랜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노 랜딩이 아니라 랜딩은 이미 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이미 랜딩을 했고 단지 고용 때문에 우리가 노 랜딩으로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 좀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뜯어보면 실제로 작년에 침체가 왔다고 보는 것도 맞는 얘기고 이미 주가지수 작년에 나스닥이 3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침체는 어느 정도 좀 왔다고 보는 것도 일견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 내용이 예상과는 다르다. 생각보다 매파적 발언이 상당히 강경하다. 이런 네. 반응이 많았는데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부분의 이제 거기 연준 위원들이 이제 다수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25bp라 그러죠. 0.25%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고 0.5% 인상도 좀 몇 명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때 2월 FMC 그러니까 그때 회의록이니까 그걸 봤을 때 시장이 좀 약간은 좀 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동결이나 인하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거기 나왔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된다. 예. 고물가를 그러니까 고물가가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선 다소 좀 매파적으로 좀 해석을 했던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막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건 이미 지금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6%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반영을 한 건 아닌데 예. 5.5까지는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소 매파적으로 나왔더라도 미국 시장이 오늘 나스닥은 또 올랐거든요. 네. 흔들리지 않았던 건 좀 일부 선반영은 좀 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까 이제 환율이 우리 물가가 이제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의 그 근거 중에 하나인데 어제 1,300원, 지금도 이제 1,300원 넘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 그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우리 환율은 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환율이 미국 긴축의 영향도 당연히 많이 받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경기가 그만큼 더 좋은 것도 달러 강세 요인 중에 하나인데 네. 다만 작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작년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이 계속 이제 위로 갈 때 다른 나라들이 이게 받쳐주질 못했습니다. 유럽 안 좋았죠. 네. 작년 이제 가을만 생각하셔도
중국은 뭐 제로 코로나 뭐 그때 계속 강화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지는 게 이 중국이 살아나죠. 이거 뭐 명확한 좀 팩트가 될 것 같고 유럽에 지금 독일의 1월달 경기 선행 지수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독일 경기가 이제 잠에서 깨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일본이 이제 구로다 총재 이제 후임이 좀 오잖아요. 네네. 왔을 때 그래도 구로다 총재보다는 좀 약간은 그분은 워낙에 이제 그 통화 정책 완화 쪽으로 가는 분인데 네네. 조금은 이제 수정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으면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작년보다 높죠. 그러면 중국, 유럽, 일본 이 세 개 통화가 작년보다는 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예전처럼 1,400원을 다시 넘고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그리고 작년과 다른 점은 지금 물가는 꺾이곤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꺾이는 속도가 느리긴 느립니다. 지금 아직도 6%지만 근데 꺾이곤 있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준금리가 작년에 뭐 4번 연속 0.75씩 갔는데 예. 이제는 올려도 0.25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환율 부담은 작년보다는 크진 않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근본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세계 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컸었던 미국과 유로 지역은 양호한 고용 상황 지속, 온화한 날씨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방역 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 재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4%로 지난해 12월 6.5%보다 0.1% 낮아지는 데 그치는 등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약세를 보여왔던 미 달러화가 2월 들어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빠르고 큰 폭으로 강세로 전환하였고 주요국의 장기 시장 금리도 하락 흐름을 이어오다가 2월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미 연준뿐 아니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T 경기 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높아진 물가 수준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의 흐름도 약화되었습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로 전월 5.0%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가공식품 가격 등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1월 중 4.1%, 단기 그대 인플레이션은 2월 중 4.0%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시장 금리가 주요국의 국채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반까지 낮아졌다가 미 달러와의 강세 전환 등으로 최근에는 1300원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과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중 성장률은 1.6%로 지난 11월 전망치
1.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11월 예상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정도 올릴 상향 조정 요인이 있었지만 IT 경기 부진,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 등 하향 조정 요인이 약 마이너스 0.3%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1.6%로 낮췄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지겠으며 그 이후에도 수요 압력 악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3%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결과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 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년 중 물가 흐름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 수준은 주요국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물가 전망에는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의 인상의 파급 효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즉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 안정 영향, 금리 인상 파급 영향,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조윤재 의원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다는 소수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현재의 전망에 부합하더라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린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과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하여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한 후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해 오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금일 결정은 이러한 과거로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익명 상황이 잠깐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 동결 기조를 상당 기간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고금리 기조 요거를 좀 이어가되 그 상황에 따라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일부 있었거든요. 예. 그걸 좀 약간 차단하는 발언을 했고 아까 순서를 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의 이제 둔화.
요게 아마 좀 지속이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 상당 기간 동결할 것 같은데 물가가 또 튄다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식으로 좀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지금 현재 조건이 좀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상당 기간 동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심각하다. 그래서 금리는 동결. 앞으로도 그럴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다. 염승환 이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